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준전세 거래가 지금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억 원대 보증금에다가 매달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월세까지 내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 전세는 꾸준히 감소 추세로 전세 월세화, 특히 준전세 시장으로 옮겨간 임차인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시장의 분위기 잘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드리면서 꼼꼼히 지역적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체크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두 지역, 특히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상가 정보 만나볼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구 역상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 이슈부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먼저 짚어드릴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 날 주택 공급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좀 시끄러운 사안이 있죠.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가 재정비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이제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2024년도부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통령까지도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신도시, 특히 이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30년이 넘은 상태고요. 2기 신도시도 거의 20년 차. 뭐 이렇다 보니까 노후도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정비 사업의 필요성들이 반드시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1기 신도시가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신도시 정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계획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가 있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가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현재 30년 차가 넘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고요. 2기 신도시가 검단부터 고덕, 광교, 동탄, 양주, 운정, 위례, 판교, 한강 신도시가 들어갑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 도안이라든가 아산 이런 지역이 들어간 지역들이죠. 그리고 3기 신도시 발표된 내용에는 뭐 아시다시피 계양이라든가 교산, 대장, 왕숙, 창릉, 뭐 안산, 장산, 공공택지지구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 물론 이제 이건 3기 신도시는 당장 공급될 물량이 아니고요. 뭐 앞으로 27년, 28년 이 정도 돼야 입주 가능한 물량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대량 공급을 했던 신도시가 있고 거기에는 또 현재 그 내용별로 보게 되면 보금자리 주택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남양주 다산지구가 다산신도시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서울 강남지구라든가 서초, 항동, 성남 여수라든가 수원 호미실, 하남 미사지구, 이게 미사 강변도시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금자리 주택이다 라고 해서 조성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들입니다. 물론 입주가 완료된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행정복합 중심 도시, 이거는 이제 세종시를 예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청이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가 또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부터 도청 신도시라든가 광교 신도시, 남학 신도시, 내포 신도시 이런 신도시로 관공서가 이전을 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진 이런 신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시죠.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들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나왔던 이제 기업체들을 지방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요. 지방 재정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지방 자립형 도시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원주라든가 영암 또는 충주, 태안
이런 것들의 기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현이라든가 부산, 또 현재 대구, 광주, 울산부터 해서 충북, 강원, 행정복합 도시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경북 드림밸리라든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 제주도, 또 서귀포 혁신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혁신적인 어떤 뭔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준비된 사항들이 많았는데 뭐 이게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도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 평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지, 그 다음에 송도, 영종도, 청라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를 표방을 해서 현재 국제 어떤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또 실제적인 국제적인 사안을 논할 수 있는 뭐 회의장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을 마련한 도시, 또 현재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이렇게 도시를 이제 특성화에 맞춰서 도시를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청주, 대구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타 계획 도시는 고잔이라든가 둔산부터 작게 만들어진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송산 그린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계획 도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통산 신도시다. 그러면 현재 실제적으로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지역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는 신도시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역들은 지방 쪽에 많이 포진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봤을 때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에 포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2기 신도시는 판교부터 해서 위례, 고덕, 검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분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분당, 또 일산, 평촌, 3번 중동까지 했을 때 굉장히 큰 면적을 자랑하면서 엄청난 가구 수를 나타내고 있었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판교부터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이 유입되는 인구 수만 보더라도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 근데 2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뭐 100% 완벽하게 마무리된 지역은 판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기 신도시는 앞으로 진행될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 청약이라든가 기본적인 청약 조건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발표된 또 신도시 2023년도까지 또 23만 가구 뭐 이런 게 또 추가적인 또 신도시 계획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1기 신도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 반경 한 10km 이내에 있습니다. 서울 현재 특별시청,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반경 10km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면적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실제 분당과 일산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되는 연도를 보게 되더라도 분당이 91년도 9월 달에 입주했고요. 일산이 92년도, 나머지 지역들이 92년도, 93년도 입주한 물량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식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한 6년, 7년,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린 사안인데 2기 신도시는 거의 한 14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다 한다면 2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는 굉장히 더디게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 연도만 따지더라도 벌써 30년이 넘은 주택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기 신도시 현황이라든가 노후주택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면적으로 1000평방,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수용 인원만 보더라도 한 19만 7천 명,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5개 신도시에 이제 유입되는 인구가. 그다음에 주택수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73%가 실제로 다시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 일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용 인원 한 4만 명 정도. 그리고 일산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산과 중동, 산범, 평촌, 분당을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나 일산과 분당이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초 입주가 일산 같은 경우가 92년도이면서 현재 용적률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이제 신도시를 만들거나 재건축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250% 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물론 법안상으로 300%까지 받을 수 있으나 300%짜리의 용적률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 거의 지금 현재 용적률로 169%. 지구 단위 계획상의 임대주택 195%에 분양아파트가 2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0%가 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평촌 같은 경우도 160에서 200% 정도로 받을 수 용적률 제한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용적률이 평균 200%가 넘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여유분, 쉽게 말씀드려서 200%까지 간다 하더라도 200%에서 상한선이 끊긴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용적률 또 상한 요선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지만 평촌 같은 경우는 이미 200%가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영향이 되느냐. 용도를 바꿔주지 않는 한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중동 같은 경우도 226%입니다. 보통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상 210에서 220%인데 그걸 훌쩍 넘었죠. 이 중동과 평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산동 같은 경우도 200%에서 230% 용적률 제한이 205%까지 현재 용적률을 받은 거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184% 정도를 받았습니다. 보통 212%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 사항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추가 용적률이 없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결여가 되고 사업성이 결여가 된다는 얘기는 현재 재개발 추진이 재건축 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 측이나 아니면 현재 시 관계자에서 실제 이 지역을 용도로 특별하게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을 바꿔주지 않는 한 추가적인 어떤 조합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재건축을 서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일기 신도시를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현재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가 170에서 226%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에서 3번 현재 평촌과 3번 중동 200%가 훨씬 넘은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는 추가 개발 여력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 사업 중에서 용적률 상향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용적률을 상향을 해줘서 사업성이 나오게끔 만들고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게끔 노후주택이 빠르게 개량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에 현재 실제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러면 어디로 통근을 하느냐. 거주하시는 곳 따로 있고 출퇴근하는 지역 따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평촌에 거주하신 분들이 보통 성남시 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비율로 나타났고요. 산본 같은 경우는 현재 고양시 쪽입니다. 가까운 지역이겠죠. 또 중동 같은 경우는 현재 안양시 쪽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적으로 현재 군포시가 안양 같은 경우는 현재 군포 쪽으로 많이 포진돼 있고 중동 같은 경우도 부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강남권에 많이 출퇴근을 하느냐 아니면 기타 도시에 출퇴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GTX 노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량을 겪고 왔던 게 벌써 10년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거의 20년이 넘은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자가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가 출퇴근 비율을 뺀 나머지는 대부분 대중교통이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GTX 노선, 특히 급행철도 노선이 그만큼 시급하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GTX 노선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정비사업의 필요성 말씀드린 대로 190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95년도까지 입주한 물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26년도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거의 30년 이상 된 주택이 28만 가구가 넘습니다.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주택 정비를 할 때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느냐의 수단을 보시게 되면 신축부터 개보수, 중축, 현재 개별 신축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축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증축한다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개보수 같은 경우는 대수선을 하는 거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하는 거죠. 건축물 주요 구조를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세대수를 증가시키기가 증축을 한다는 내용이지 새롭게 신축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죠. 거의 이제 개별 신축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지 그게 모여서 조합이 결성되면서 추진단이 결성되는 어떤 대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다. 그래서 신축을 다시 해서 이 대도시권의 현재 인구, 그 인구들을 그대로 흡수를 하고 추가적인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재건축 같은 건 당연히 건축물부터 철거 후 재건축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파트 단지 또는 현재 주거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상업 공업 기반시설들이 같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 기반시설부터 같이 만들겠죠. 법령상으로 보게 되면 다 도정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개별 신축이 아닌, 특히 이제 신축이 아니고 뭔가 새롭게 멸실하고 신축 만들지 않는 조건에서는 법령상이 다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령상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조문을 바꾸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서울 지역의 사대문 아니라든가 그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그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현재 부여받는 또 그 필지마다 연결된 용적률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려면 법령 개선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도정법을 재건축 추진에 관련된 도시계획 환경정비법 같은 경우도 뭔가 국회를 통해서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과연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현재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는 보통 이제 주거 안정이라든가 서울 과밀해소 이런 것들 다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 균형 발전부터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도시만 도시가 되는 거고 기타 지역은 너무나 열악하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골고루 각 지역마다 골고루 뭔가가 지역적인 특화 또 현재 그 지역만에 볼 수 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만들어주고 도로부터 기반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관련 정책이라든가 문헌, 정책에 관련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지 또 기반시설 공급은 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 건지 도로교통부터 해서 기반시설 SOC 사업이 도로철도부터 항만까지 같이 연결된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또는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다시 재건축이 된다 한다면 당연히 부동산 투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 지역의 교통대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또 어떻게 근절할 건지 일기 신도시가 현재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실제적인 어떤 투기 수요는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고요. 수도권의 주거 안정, 주택 가격부터 주택 재고를 확대하고 거기에 또 주거 수준을 또 향상시켜주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인구 분산이라든가 지역 거점, 광역교통 체계 확충이 돼야 된다. 같이 연결되는 거죠. 신도시의 자족성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 지역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거의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드타운이라고 해서 잠만 자고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배드타운이 되는 것보다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편의시설이라든가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여유 공간을 또 확보해서 그 지역만의 특성을 더 특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신도시 정책을 만들 때 신도시를 다시 또 보수한다거나 재정비를 할 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새롭게 3기 신도시를 만드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재개발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필요성은 당연한 거고요. 1기 신도시가 당연히 정비가 돼서 특별하게 또 다시 새 건축이 만들어지면서 인구 이입 효과도 만들어주고 그 주변이 또 정비도 되면서 현대 노후 건축물에 관련된 또 현재 주민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지만 당연히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또 만나봤습니다. 이외에 이제 정보도 필요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소장님과 함께 1대1로 상담도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로 바로 저희 떠나보도록 할게요. 상가 정보이고요. 위치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실제 투자가는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형 상가이고 테라스까지 별도로 있다라고 하니까 상가의 매력이 더더욱 커질 것 같아요. 어떤 곳일까요? 입지로만 보게 되면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거리는 1분이 안 걸립니다. 50초 정도 거리고요. 상가 넓게 펼쳐진 건 일체형 상가고요. 거기 바깥쪽에 테라스가 또 별도로 있고요. 면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전용 면적이 99.31제곱미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30평 가까이 된다. 대지 지분이 6평. 이 주변의 시세가 토지 가격이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가격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주변 보시더라도 역세권이면서도 교통망이 또 앞으로 체계가 변화가 되는 지역이죠. 또 지속적 임대가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상업지다 보니까 시설성 높은 부지이면서 높은 임대료가 기대되고 노후 생활도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를 연결하고 있는 양재역 세권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3호선과 신분당선이 이제 개통이 또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또 연장선이 개통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 계획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더블 역세권에 트리플 역세권이 점선
노선 형태로 가는 거는 거가 GTX C 노선입니다. 삼성역 다음역으로 바로 이제 점거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또 현재 서초 IC 주변 또 반포 IC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그 주변에 교통체계도 변화가 생길 거고요. 또 대치동 재건축이라든가 학원가가 연결된 강남, 서초와 연결된 지역, 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또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요. 서초의 RNC 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대기업들이 연구원 단지가 이제 이미 조성이 됐고요. 거기 일반 산업단지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남역 신문단에서 양재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 GTX C 노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동아 우성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이 5,000세대, 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 각종 보험사들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강남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주변은 실제적으로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양재역과 강남역 연결된 부분, 거기에 또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 되어 있는 강남역 배후단지, 그리고 권역으로는 강남역 권역과 양재 권역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양재역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연결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붉은 색깔이 1차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개발 이익 또는 현재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또 현재 서초구청도 복합청사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변화가 보인다. 그런데 양재IC 주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서초우면 RNC 특구 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이 주변을 보더라도 스타트업 밸리까지 연결되는 일반 직장인들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2조 원 이상 투자 효과에 일자리가 15,000개 이상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C 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뭐 현재 예상은 24년도 개통이긴 하나 개통 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삼성역 다음역이 양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서초까지 지구단위 계획은 재정비 수립이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상업지역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이고요.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 이 상가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죠.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이고요. 스스로 운영도 가능하고 임대를 놔도 되고 반만 쪼개서 임대를 놔도 되기 때문에 여러 정도로 활용도가 가능한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상가에 대한 지금 정보 더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강남의 중심에서 오피스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삼동에 위치해 있고요. 2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삼역에서는 3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실제 투자가는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주변에 이제 직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까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테헤란로고요. 2호선 역삼역과 또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에서 영단선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거고 약 도보 3분 거리. 그리고 오피스텔이면서 불량 원룸과 1.5룸 구조고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의 초저가입니다. 그리고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가 증가되고 또 꾸준한 임대 수요가 만들어진다. 젊은 여성 직장인들의 많은 지역입니다. 미래 가치 높은 수익률 때문에 노후 생활도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토지 가격 상승 때문에 시대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테헤란로에는 롯데, 삼성, 현대까지 연결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죠. 관련된 기업체 수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주변에 강남대로 연결된 실제적인 신부단 연장선 개통으로 인해서 이 중 유동인구도 활성화되고 역삼동 IT 창업밸리라든가 벤처 창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다. 또 전철역에서 가까운 도보 3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의 또 수요를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젊은 2030 세대들, MZ 세대들이 많다는 얘기죠. 또 상권도 가장 또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원룸과 1.5룸 오피스텔 수요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더라도 그 주변에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상업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차익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역삼부터 현재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 산업 벨트, 이 벨트라든가 이 벨트별로 봤을 때 2030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실행 전략을 보더라도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신사 노년부터 양재까지 또 도곡, 개포, 수서 또 압구정부터 하계월까지 연결된 한류 관광이라든가 상업 의료 또 현재 의료 R&D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벨트를 묶어서 개발하는 지역들이 워낙 활성화된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센터필드라는 거는 르네상스,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2개의 동으로 이제 이미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에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들이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지하 공간 개발부터 현재 잠실부터 현재 탄천, 한강까지 연결된 지역이고요. 지상 구조에는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오피스, 호텔, 공연장, 기타 기업체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 GTX 말씀드렸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현재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 지하 공간은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GTX, SRT, KTX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까지 연결된 업무지구. 이 업무지구에는 말씀드렸던 표시된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상당히 비율이 작은 편이고요. 이 주변이 현재 용적률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전세도 가능하죠.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4,500에서 6,500만 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대출 받으시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소요된 물건이고요. 초육세권 물건이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초육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만큼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장님과 함께 세미나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셔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까지 체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 짚어드리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미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대신에 이제 새로운 투자처로 다세대 주택이 각광을 받고 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다세대 주택의 투자 강점들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세대의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 또 투자의 장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오늘 서울시하고 함께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이 발표가 났습니다. 거의 한 9,500세대에 달하는 8군데죠. 우리가 이제 종로라든가 또 중량구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여기 또 도림동이라든가 영등포 이렇게 해서 거의 한 9,500세대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거는 거의가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났죠. 거기가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골목의 상향, 길에 대한 상황이 안 좋고 또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노후가 되고 또 거기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말씀드렸듯이 다세대 투자 장점 이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억, 10억, 20억, 30억, 50억, 60억, 70억, 100억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죠. 워낙 많이 치고 올라가서 그야말로 우리가 투자라는 적은 돈 갖고 투자한다라는 게 그야말로 지금 현상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대신에 소액으로서 그야말로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요즘에는 우리가 그 전세가율이 상당히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그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세입자들이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만 입지 조건이 좋고 또 노후도가 되어 있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다세대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짓죠. 이러다 보니 건축비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한다면 매가에 대비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투자 금액이 그야말로 적게 들어가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겨냥해서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뭐니 해도 투자를 한다면 수도권 내지는 서울을 이렇게 반경을 놔야 되지 않는가. 그 이상이 된다면 더 바운다리가 더 뒤로 간다면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지는 공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두에 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 내지는 조금 나가면 수도권까지 이겠지만 아파트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세대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서울 지역을 중점으로 봐야지 되겠다라고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아직도 지금 현재 거기에 생소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신축만이 됩니다. 이게 1년이 돼서 한 번 보전 등기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가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소액으로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지만이 투자 금액이 적으면서 또 내지는 세금의 혜택도 볼 수 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면 세금의 혜택에 대한 부분은 100을 놓고 봤었을 때 85%를 감면받고 15%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세금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가구, 2가구, 3가구 이상의 2가구 이상에 대한 부분은 세율이 틀리죠. 세율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3억, 4억 되는 그런 부분이 되면 2가구만 해도 2가구만 돼도 거의 한 3,500만 원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고 또 3가구만 된다면 12.4%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면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10년짜리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10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금방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고 이 안에 우리가 모든 거를 혜택을 될 수 있는 뭔가가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너무도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가 그 금액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공시지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새로 신축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에 대한 부분은 거의가 감정가를 95%까지도 지금 합니다. 하지만 감정가와 공시지가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낮은 동시시가에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세 채를 갖고 계셔도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에는 세대수의 종부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가 그 금액으로서 지금 현재 종부세를 적용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를 한다면 4개를 가지고 있든 5개를 갖고 있든 우리가 11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금도 최소화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서 노후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서울시에 아직도 노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재개발이 가고 또 노후가 되어 있어야지 조합 설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으로 가든 지금 모아주택으로 가든 가로정비로 가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오늘 발표한 지금 현재 2022년도 8월 26일자에 오전에 오늘 8군데가 발표한 것도 거의 보면 1월 28일 날짜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준한 것이 지금 현재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권리산정 기준일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조합이 설정이 돼서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보거든요. 정보를 얼마만큼 내가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25곳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로 갈 수 있는 지역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가 하고 싶다, 지역이 어느 곳이다 그러면 문의하시면 충분하게 제가 논의를 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다면은 아래에 깔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면으로 접근 원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너무 고점대 형성되어 있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자, 너무 고점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대신에 대체처로 지금 찾고 있는 이 주택 시장 여러분께서도 잘 살피시고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전략 필요하시는 분들은 1대1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 하면 성공하는 투자 방법을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락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주고 계셔서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들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장위 13구역부터 저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6호선 돌고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부터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곳 어떤 곳일까요? 네, 지금 현재 장애 13구역을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아주 모래 묵은 그런 지역이죠. 가면 답답하고 또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너무 또 낡은 것 같고 이래서 빨리도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과 지금 펜스를 치고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최고 큰 56만 평에 달하는 신도시급에 지금 현재 달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진행될 수 있는 지금 현재 13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들고 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인접해 있지만 앞으로의 지금 현재 4호선, 1호선, 동북선을 탄다면 역세권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다세대인데 13구역 내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세대는 지금 현재 신축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옵션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또 내지는 건조기까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혼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제 뭐 자취하시는 분들도 몸만 들어갈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전용 면적 따지면 지금 현재 29.9의 대지 면적 7.1입니다. 우리가 거의가 투룸에 대하면 6평, 5평 이렇게 했는데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세 역시 또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어서 3억 6천에서 3억 9천이면 투자 금액은 1억 2천, 1억 3천이면 되시겠고요. 지금 투자 포인트는 13구역 내에 말씀 들었듯이 들어있다라는 부분. 재개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으로 지금 이미도 갖춰져 있지만 생활화 인프라가 굉장히 편리하게 갖춰져 있다. 재개발 지금 현재 13구역 내에 들어서 재개발 가능하고요. GTX 신호선으로 인해서 강원대역에서 출발하면 왕십리를 통해서 삼성역까지 지금 현재 1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은 나름대로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입지 분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듯이 성북구 장이동이거든요. 장이동인데 이 장이동은 너무도 노후되어 있고 이게 그냥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까요? 아파트 되어 있는 곳은 그야말로 너무 청정지역이고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는 아유 여기가 어떻게 되나라고 할 정도의 장인우타운에 지금 현재 56만 평 15개 구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들고 지역이나 상월역을 통해서 가면 8분 정도 9분 정도 걸립니다. 도보로 움직일 때 우리가 역세권 하는데 이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 장인우타운의 역세권은 우리가 여기서 아파트에 지금 입주권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여기 어디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기 1구역, 7구역에 대한 부분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13구역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역세권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공원도 있고 아파트 지금 현재 이마트 롯데백화점까지
모든 게 다 있어서 상당히 사는 데는 뭐 염려가 없고 뭐 그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고 시내나 강남에 대한 접근성도 괜찮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현재 15개 구역으로 되어 있듯이 이렇게 지금 현재 13구역, 10구역이 이번에 또 이렇게 확정이 됐죠. 여기 교회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가 이번에 합의가 돼서 이제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구역은 펜스를 쳤지만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고 현재 여기는 2024년도 입주입니다. 입주고 지금 6개월 이렇게 같이 어우러서 2024년에서 2025년도면 입주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이곳에는 지금 엽기 됐고 여기는 공공재개발로 가는 그런 부분이고 14구역도 여기 관리 처분이 돼서 내년 이미 이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의 지금 13구역이지만 13구역도 서울시 자체에서 성북구청에서 빠르게 진행하고 13구역하고 11구역이 남아있는 해제된 지역이 2017년도에 해제됐던 그런 분 빨리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운대역에 지금 GTX가 지금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GTX 노선이기 때문에 또 강운대역이 있고 그 옆에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물류시설이 들어가면서 거기가 역세권으로서 지금 상업지역으로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자족형으로 지금 현재 지금 뉴타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여기 거의 좀 직장인들도 같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GTX 신호선이 덕정에서부터 수원까지 가는 부분에 청량리를 거쳐서 삼성역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이렇게 지금 동북선에 대한 부분은 간다면 지금 현재 롯데캐슬에서부터 북에 꿈의 숲에 지금 가능한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호선, 2호선, 4호선 모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현재 역세권으로 되면서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전철에 대한 부분도 사통팔달로 될 수 있겠다라고요. 요즘에 지금 탄천이라든가 지금 하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마도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군자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가는 이렇게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숲길도 있고 강도 있고 또 내지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여기에는 지하로 들어가면서 자동차 도로를 들어가는데 논스톱으로 강남까지 갈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10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교통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위에는 이렇게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 장이동에 있는 분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놓고 보면 지금 투룸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거의 한 실사용 면적이 16평이 됩니다. 대지 면적이 7.1에다가 매매가가 지금 현재 5층 건물인데 3억 6천에 3억 9천이라고 하면 전세가 2억 4천이어서 지금 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재개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도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북구 미아동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이곳은 우신 신설역 3안역 역세권입니다. 현재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지금 3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우이 신설선 이 삼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네요. 자, 미아역에서도 인접해 있다라고 합니다. 입지적인 부분들 한 번 더 우리 대표님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강북구 미아동입니다. 이 미아동에는 지금 현재 삼양동이라든가 기름 뉴타운이라든가 또 미아에 지금 현재 재개발로 지금 한창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미아동에 다세대 주택을 놓고 보면 재개발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또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이신설역입니다. 여기 경전철인데 우이신설역이면 이게 지금 현재 신설동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2분 거리입니다. 2분 거리. 미아역에서 지금 사막역에서 지금 현재 2분 거리고요.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29.9면 실장 면적이 이렇고요. 시세가 지금 3억 5천, 3억 6천이라고 하면 전세가 지금 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충분하게 1억을 투자하셔서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지금 4개의 지금 현재 동의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4개 동의서만 받으면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그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여기 또한 지금 재개발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4개만 지금 현재 받으면 조합이 설립이 돼서 이번에 지금 현재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서울시에다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조합 설립이 임박됐다라고 하시고서 주변에는 여기는 정릉이라든가 미아리라든가 또 내지는 이렇게 지금 강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부분은 괜찮고 편의시설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뭐 마트라든가 여기도 굉장히 빠르게 모든 부분을 같이 어우러서 지금 현재 있을 수 있고요. 녹지 환경도 바로 옆에서 여기는 사막역인데 사막역에서는 간다면 정릉으로 넘어갈 수 있거나 또 내지는 북한산을 갈 수 있거나 또 앞으로 간다면 종로로 가서 또 창경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 환경에 대한 부분,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시내와 접근성이 빠르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시내 접근성이 빠른 것만큼 시청, 강화문, 종로 또 내지는 직장인들 거주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강북의 직장인들이 거의 100만 명에 대한 부분들이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앞으로의 지금 수요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꿈의 숲이라고 하는 그 숲이 있는데 이곳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미아동에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재개발이 가고 있고 미아 11 사막역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자이 아파트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자이 아파트가 입주를 할 예정인데 바로 옆이라고 하면 같이 자이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인뉴타운과 기림뉴타운 같이 이렇게 강북구는 많은 지금 현재 재개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봉공원이나 꾸베숲이나 대학병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생활하는 부분에 편리하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개발을 봤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장인뉴타운이 되지요. 또 꿈의 숲이라는 그런 옆에 있지요. 또 기름뉴타운이 여기 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에 기름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선호도가 안 좋은 그런 게였지만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기름뉴타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여기가 시내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가격이 나름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미아리가 여기에 또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아 2349역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9-2번지에 대한 부분 재건축, 미아동에 대한 부분, 번동에 대한 부분, 미아 3거리에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11구역 옆에 지금 현재 있는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요즘에 아파트라고 하면 강남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50억, 60억, 70억, 100억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부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 금액을 적게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한다면 여기에 과연 내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겠느냐. 입주권을 받아서 분양권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분양금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25평이라든가 34평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여기 지금 현재 기름뉴타운에 대한 부분은 롯데캐슬 16억까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는 강남처럼 그렇게 높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 서울에 지금 강남 쪽에 방배 쪽에는 8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20억이 올랐거든요. 20억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8억이 떨어졌다면 그건 떨어진 건 아니죠.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져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야 되겠고 미아라든가 삼양이라든가 정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더 거의가 12억, 13억까지 가는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이라 그러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북선 개통이 되면 미아 3거리에서 지금 현재 갈 수 있습니다. 왕십리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는 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동북선이 지금 현재 2024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우리가 가격을 놓고 본다면 미아리입니다. 미아리의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것이 곳곳에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내가 지금 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들어가서 어느 곳을 만나서 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여기는 조합이 설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묻어놓기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5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겨냥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3억 5천, 3억 6천이라면 2억 5천 전세입니다. 투자는 1억입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미리 가치 높은 지역들이 이렇게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우리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상담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상담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1대1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하면 성공하는 투자 방법을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또 모집이 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1대1 상담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